옛 할리우드의 황금빛 광채 뒤, 반짝이는 드레스와 매력적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명성, 아름다움, 욕망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열정은 무기가 되고 사랑은 화폐가 되며 욕정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꿈이 태어나고 영혼이 부서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금기를 뒤흔들었던 7 삶의 문을 엽니다. 그들의 빛은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불타올랐던 7 스타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불타올랐으며 오늘날까지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 시대의 얼굴이었습니다. 금발에 유혹적이며 가까이 하기 어려웠죠. 마릴린 먼로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그리움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신화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녀를 갈망했지만 미소 뒤의 여인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단 드레스와 속삭이는 목소리 아래에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하나하나는 가면이었고 모든 연애는 안정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조 디마지오, 아서 밀러,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존 F 케네디와의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녀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속삭였을 때 세상은 미소 지었고 그녀는 한 조각 더 부서졌습니다. 명성은 그녀를 집어삼켰고 고독은 그녀를 독살했으며 어느 날 밤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벌거벗은 차에 홀로 약과 비밀에 둘러싸인 채 마릴린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를 불멸로 만들었지만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신화의 희생자로서 말입니다. 할리우드에 사랑의 여왕이 있었다면 그것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그녀의 보라색 눈은 불 같았고 목소리는 약속 같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했죠. 그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집어삼켰습니다. 8번의 결혼, 7명의 남자, 셀 수 없는 스캔들. 하지만 모든 키스 뒤에는 스타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똑같은 갈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큰 저주는 리처드 버튼이었습니다. 클럽파트라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 둘 다 기혼이었지만 그들의 끌림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같았습니다. 시끄럽고 파괴적이며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고 술을 마시고 세상이 숨을 멈출 때까지 키스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들을 저주받은 연인들이라고 불렀고 전 세계 모든 신문은 그들의 드라마를 신성한 비극처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스캔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중간한 감정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쳤고 고통받으면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의 보석은 눈물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눈물은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화산이었고 꺼지기보다는 차라리 불타오르기를 택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앤 크로퍼드가 계산적이고 마릴린이 고통이었다면 에바 가드너는 순수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욕망, 자존심, 불꽃의 폭풍이었죠. 그녀의 아름다움은 거의 비현실적이었고 스크린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야생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바는 규칙 없이,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와의 관계는 전설적이었습니다. 사랑, 질투, 알코올, 열정의 전쟁이었죠. 그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사랑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저주하다가도 다음 순간 다시 서로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에바는 한때 나는 묵은 위스키와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새벽까지 플라멩코를 춤추고 웃고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자유로움으로 연인들을 선택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숭배했고 여자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으며 할리우드는 그녀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에바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에도 남자들에게도 규칙에도 말입니다. 그녀는 여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욕망, 자유,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녀를 섹스 심벌이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그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자신에게는 그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남자가 되고 싶어 했고 모든 여자가 갈망하기를 두려워했던 존재였습니다. 에롤 플린, 영화의 해적, 한계 없는 연인, 어두운 영혼을 가진 영웅. 스크린에서 그는 용기, 로맨스, 모험심을 구현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할리우드가 결코 보여주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과도함, 유혹, 파괴의 기계였죠. 악명 높은 멀홀랜드 농장에서의 그의 파티는 전설이었습니다. 술, 음악, 마약, 그리고 욕정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길을 잃은 몸들로 가득 찬 밤들이었죠. 그는 도덕을 비웃었고 스캔들을 조롱했으며 오직 하나의 법칙, 즉 쾌락의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값비쌌습니다. 1942년 그가 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이름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재판은 언론, 권력, 변태의 서커스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명성은 영원히 더럽혀졌습니다. 플린처럼이라는 말은 무자비한 정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술에 찌들어 죽었고 내면은 공허했으며 그가 사랑했던 혹은 소모했던 여자들의 유령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플린은 로맨틱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벨벳으로 감싼 포식자였고 할리우드는 법 없는 그의 정글이었습니다. 조앤 크로포드는 여자가 아니라 규율, 야망, 욕망으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 그녀는 우아함과 강인함의 화신이었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굶주림, 권력, 욕정에 휩싸인 존재였죠.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섹스가 약점이 아니라 통화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석 같은 시선과 비단결 같은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벗어날 수 있었던 제작자, 감독, 배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4번의 결혼은 보이는 장일 뿐이었고 보이지 않는 장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 누구도 그녀의 매력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덕을 가지고 놀았고 금기를 깼으며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양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시대였죠. 하지만 조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욕망을 예술 형식처럼 다루었습니다. MGM 사장 루이스 B. 메이어는 그녀를 내 최고의 투자라고 불렀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가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속삭였습니다. 스크린에서 그녀는 침범할 수 없는 여신이었습니다. 삶에서는 권력이 그것을 감히 잡으려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앤 크로포드는 침대 하나하나, 역할 하나하나를 통해 권력을 쟁취했고 마침내 그녀의 이름 자체가 신화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를 유혹하여 정복한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미국 꿈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황금빛 머리, 티 없는 미소, 남자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여자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우라. 라나 터너는 스크린의 우상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동화가 아니라 칼날 위에서 펼쳐지는 위험한 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악몽이 되었습니다. 조니 스톰파나토,
마피아와 연루된 남자였고 그의 질투만큼이나 주먹이 빨랐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욕망, 폭력, 눈물의 혼합체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의 밤은 비명, 구타, 화해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런 잔혹한 싸움 중 하나가 벌어지던 중 그녀의 딸 셰릴이 갑자기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위협받는 것을 보았고 순수한 공포에 휩싸여 칼을 잡았습니다. 한 번의 찌름, 한 번의 비명, 그리고 그 갱스터는 바닥에 죽은 채 쓰러졌습니다. 언론은 독수리처럼 이 이야기에 달려들었습니다. 영화 디바, 살인 드라마의 헤드라인, 스캔들 눈물. 할리우드는 그녀의 고통을 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라나 터너는 살아남았지만 결코 완전히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랑을 찾아 7번 결혼했지만 결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색정광이라고 불렀지만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두려움 없이, 가면 없이.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사랑은 순수한 것이 드뭅니다. 란에게 사랑은 비단으로 된 저주, 독이 든 키스였습니다. 1930년대에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도자기 같았고 그녀의 눈은 약속으로 가득 찬 2개의 거울 같았습니다. 헤디 라마르는 모든 남자의 꿈이었고 모든 환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티 없는 외모 뒤에는 반항가의, 사상가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스캔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여성의 나체를 보여주었고 하룻밤 사이에 얼굴 있는 죄악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그녀를 섹스 심벌, 살아있는 유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스크린에서 그녀를 갈망하는 동안 헤디는 밤마다 공식, 스케치, 아이디어에 몰두했습니다. 작곡가와 함께 그녀는 나중에 와이파이, GPS, 블루투스의 기반이 될 무선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두뇌를 가진 여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몸, 욕망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숭배받고 이용당했으며 결국 잊혀졌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6번에 걸쳐 통제, 갈망, 실망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녀는 글래머라는 우리 안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그녀는 은둔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연결하는 모든 무선 신호 속에서 그녀의 일부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헤디 라마르는 신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경고였습니다.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만큼 욕망의 힘을 흔드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할리우드 황금시대, 그림자 속에서 썩어간 빛의 낙원, 마릴린, 엘리자베스, 에바, 에롤, 조앤, 라나, 헤디. 이 7 이름은 욕망과 고통에서 태어난 전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 바쳤고 세상은 그들의 사랑, 자유, 마음 등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모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뒤에는 희생이 있었고 모든 역할 뒤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들을 불멸로 만들었지만 또한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잔인한 진실일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